여기가 논입니다. 예, 논이에요. 논인데 여기다가 농사를 쫙 짓는데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이제 나락이 있어요. 이렇게. 예, 나락이 쭉 있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보상하는 제가 보험에 가입했고 보상하는 제가 와서 여기를 수확량 조사를 해봐야 될 형편이 얼마나 손해 입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해 입은 것을 누구누구 책임진다고 그러세요? 아까? 그렇죠.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담 비율이니까 계약자가 책임지고 그리고도 넘어가면 보험자가 책임지고 둘이 합동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둘이 친해요. 근데 사실 또 보면 안 친하기도 합니다. 예. 조금씩 싸우는 분도 계셔요. 두 분이 친한 줄 알아도.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락이 막 심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나락이 처음에는 모내기라는 이게 좀 심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좀 지나면 이제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해서 출수가 되고 수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 나오면서 나락이 달려요. 그럼 이제 수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수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수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는 보통은 계약자가 하셔요. 저희들은 입회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 목적물 전체를 수확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전체 콤바인으로 수확해가지고 콤바인으로 수확하거든요. 수확해서 무게를 탁 재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따시면 논밭에 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가방 있잖아요. 주머니 톤백이라고 그래가지고 톤백, 백 좋으신데요. 톤백. 근데 그건 1톤은 안 들어가죠. 걔는 1톤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가방이 1톤 정도 들어가 1000kg. 실질적으로 한 800kg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가방에다 이렇게 무게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몇 개. 그럼 그거 트럭에다 싣고 가서 농협 RPC, 좀 미국 종합처리장에 가면 개근대라고 해서 바닥에 철판 있는 거 있어요. 거기다 차하고 그냥 덜컥 올려놓고 무게를 재면 저쪽 LCD 판넬에서 딱 무게가 나와. 그럼 사진 찍고 나랑 내리고 다시 차 올려놓고 사진 딱 찍으면 나랑 무게 딱 산출할 수 있겠죠. 그거 어떻게 산출해요?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공부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나락이 있더라. 여기다가 이게 톤백을 이렇게 두 개를 담았어요. 이렇게 담아갖고 개근대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때 올려놨더니 몇 킬로 났냐면 이게 이제 3,500kg이 나왔다는 거예요. 3,500g이. 근데 두 개를 딱 이제 이걸 빼고 얘를 다 빼고 내리고 나서 다시 무게를 쟀더니 여기는 이제 벼 있는 상태고 벼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2,000kg가 나왔다는 거예요. 벼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500kg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 이런 식으로는 나 잘 안 해봐놔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근데 표본조사라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낙과수 하듯이 표본조사는 일부 특성이 잘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벼가 이렇게 있죠. 얘를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 한 포기 포기라고 부릅니다. 포기라고 불러요. 포기. 그리고 얘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얘를 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한 포기에서 그때는 나락을 재야 되는데 여기 지금 면적이 1000m 제곱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렇게. 1000제곱미터에서 이 나락이 있는데 여기 수확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려면 콤바인으로 탁 콤바인을 밀어갖고 수확을 해도 좋겠지만 이 전수조사는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요. 그래서 평가사가 이거 하루에 뭐 한 5농지, 뭐 6농지 하면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 수확물이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관리권 안에서 계속 이동돼 갖고 우리가 여기서 중량 착 오케이 콜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보험회사는 표본조사를 권장을 많이 하죠. 표본조사를. 그래 되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한 포기 있죠. 한 포기. 자, 보통 4포기를 수확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포기가 있겠죠. 수만 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표본 구간을 정할 때 보통 면적에 따라 다르는데 여기 뭐 세 구간이다. 여기는 면적 대비 세 구간이다. 그렇게 되면 4포기씩 세 구간을 수확을 해버립니다. 그럼 총 몇 포기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죠. 12포기 수확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표본 구간을 여기를 난 정해야겠다. 하나, 얘를 수확하겠다. 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수확량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얘를 베고, 얘 하나, 둘, 셋, 네 개를 베고, 이 네 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같이 조사해야 돼. 그래서 얘는 뭐냐? 면적 조사를 하고요. 면적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량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무게. 자, 그럼 됐죠. 면적 조사에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고, 중량 조사에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거기다가 곱하기 몇, 1000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1제곱미터에 얼마 수확됐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수확량을 찾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네 포기를 딱 일단 낫으로 베야 돼요. 낫으로. 저 옛날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을 가위로 자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위로 자르는 안 잘라진 건 아닙니다. 이상만 잘라갖고 오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 잘라고 뭐가 문제냐면 홀툴 때 잡은 손잡이가 없어. 엄청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홀대를 탁 걸어놓고 탁 차고 축축 잡아당기거든요. 근데 이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쑥 비갖고 오는데 어쨌든 네 포기를 여기를 싹 썰어서 비갖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포기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차지한 공간이단 말이에요. 면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얘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요? 그러겠죠. 너는 이리 가거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를 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또,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중간 재시면 됩니다. 중간 재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똑같겠죠?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로는 나왔잖아요. 면적이란 게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로는 나왔어. 그럼 세로는 뭐다? 줄간격이에요. 줄간격. 그래서 보통 줄간격이 크게 해놨는데 30cm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콤바인 이제 이항기가 심을 때게 한 바퀴 탁 돌아가서 30cm 간격으로 팡팡 줄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서 30cm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보통 15cm에서 넓은 데는 18cm까지 나와요. 하나당 15cm에서 18cm. 15cm면 좁죠. 그럼 이게 분할되게 되면은요, 이게 바람 통한 길이 없어져. 사이에. 그래서 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 밀식이라고 합니다. 밀식. 좌우로 정렬 밀식이에요. 딱딱 닿으니까 땀띠가 나듯이. 우리도 인간 닿으면 땀띠 나듯이 걔네들도 바람이 소통이 안 되면 병이 걸려요. 대신 장점은 뭐예요? 수확량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일반 재배하면 좀 더 떨어져 있다. 날산낙사에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바람 소통은 잘 되죠. 소통은 잘 돼. 병이 안 오는 대신에 뭐가? 수확량이 그렇게 그렇죠.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포기수가 적을 거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수확을 해서 뭐다? 네 포기의 길이를 조사하고 줄간격을 조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예를 들어서 네 포기의 길이 했던 얘기가 뭐 80cm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줄간격이 30cm 나왔다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0.8 곱하기 0.3이잖아요. 그래서 38은 24에서 0.24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본 구간이 몇 구간을? 한 구간, 뭐 두 구간, 뭐 세 구간, 뭐 했다. 그럼 몇 개예요?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비워갖고 올 거니까. 그래서 무게를 측정해 보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게 딱 나온 게 얼마나 왔냐? 뭐 300g 나왔다 그러면 키로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그렇죠. 0.3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걸,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표본 조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표본 조사를. 예. 전수는 아까 말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싸움에. 계약자들이 막, 나 우리 집 수확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집 빨리빨리 조사해달라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이제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번 동그라미 봐보세요. 표본조사는 1번이나 2번에 보면 앞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선수조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표본조사라면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 경작한 전체 목적물의 특성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목적물, 아까 그랬죠. 일부 목적물, 아까 나무도 표본주 몇 주, 그다음에 여기 이제 표도 표본 구간 몇 구간, 이런 식으로만 일부 목적물을 수확하여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일과목 때 배우실 거예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 계약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요. 벼는 지금 이제 너놀이, 즉, 하나의 지금 가입 금액, 농지당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 돼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입하는 건 아니고, 뭐 10만 원, 5만 원짜리, 나락지 기탱이 저 위에 5평 있는 찍어 보험 가입해 줘서 안 해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정 면적에서 나락이, 벼가 얼마나 생산되겠다. 그래서 이 생산된 것을 가격으로 환산해 봤더니 돈이 얼마나 되겠다. 이 50만 원 넘어야 되거든요. 50만 원. 근데 이 계약자가 여기에가 논이 하나 있어.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도 논이 하나가 있어요. 뚝 떨어졌죠,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 또 여기에도 뭐 논이 하나가 있더라.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근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얘가 30만, 얘가 한 40만 원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는 보험 가입 못 하죠. 50만 원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나락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만 원 넘어야 된다는 걸,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40만 원이니까 안 되겠죠. 요거 이제 30만 원이에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요거 뭐 5만 원,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럼 이 집은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에서 80만 원.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전수조 산다면, 나 이거 우선 요거 먼저 수확하려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수확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언제 하시랍니까? 이거 하나의 보험 가입 연행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 보름 있다가 하려네. 알았습니다. 또 보름 있다가 여기서는 이제 뭐 100kg 나왔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요건 언제 하려면 그거 보름 있다가 추석 세고 차분하지. 내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가 있겠냐? 이거 봐봐라. 이렇게 되면 기계가 없잖아요. 하나는 농지에 적으니까 콤바인을 보유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보름 있다. 요거는 보름 있다 해보니까 요거는 한 300kg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 언제 할래요? 일단 11월 초에나 차분하게 그냥 설이 맞고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이걸 다 합치면 전수조사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래서 표본은 어떻게, 왜 좋아요? 표본조사는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이니까 얘를 우리가 같은 날 일거에 조사해버리죠. 아까처럼 세 구간을 조사해야 된다면, 세 구간을 조사한다면 여기서 한 구간, 네 포기, 여기서 네 포기, 여기서 네 포기를 수확해갖고 와서 중량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네 포기의 길이와 줄간격, 여기에 네 포기의 길이와 줄간격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와서 하루 만에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 표본조사의 장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험 가입할 수, 왜냐하면 이렇게 보험 가입을 안 해주게 되면 농지가 작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슬프겠죠. 아야, 정부 혜택을 너희들만 돈 있는 놈만 보고 돈 없는 놈들은 정부 혜택도 못 보고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하실까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합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조사. 말 보니까 재조사는 뭐예요? 다시 조사하는구나 라는 거를 금방 인식하겠죠. 재조사는 어떤 거냐면,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 가입자가, 그래서 밑줄은
보험 가입자가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보험 가입자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에,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반이에요.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요. 설명, 예, 지금 사장님, 낙과수는 몇 개 정도 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나 좀 생략됐죠. 그래서 다른 평가반으로 뭘 실시하라고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를 뭐라고 한다? 다시 조사하는 걸 재조사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회사 나와 있죠. 회사는 뭐다? 보험회사, 즉 NH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회사가 보험회사구나라고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조사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손해평가반이 여기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표본조사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네 폭이 했는데 이 농민이 조사를 아무리 보면 찜찜해. 그래서 쑥 돌려보고 야, 나는 지금 피해 입었는데 얘는 진짜 다 상태가 좋은 것만 다 됐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다 이상이 없는 데만 줬다. 지금 피해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표본도 조사가 안 했더라. 피해 있는 데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있는데 없는데 골고루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러고 또 해필 다 논 가운데 이렇게 여기서 딱 피하고 가더라. 여기도 논 가운데 여기서 싹 피하고 갔어. 여기도 도로변 있는데 옆에. 근데 내가 오늘 결혼식장 가야 되니까 제가 결혼식장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 가야 되니까 너네 들어가면 뻘 묻을까 봐서 가세에서 이렇게 피하고 왔어요. 사진을 다 찍었을 때. 이건 뭐예요? 손해평가가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 찍어요. 그래서 계약자분이, 즉 보험 가입자가 계약자죠. 이 보험 가입자가 농협에 신고를 합니다. 이거 조사 잘못됐다. 다시 해주라. 라고 하는, 그게 며칠 날. 그렇죠. 손해평가반이 와서 조사하고, 예, 사장님 여기는 피해 없어요. 피해 없어요. 보험금 안 나옵니다. 끝. 수고하세요. 내년에 보험 가입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받았어. 그래서 진짜 나 피해 많은데. 그러고 가서 보니까 다 가세 좋은 데다, 나락평이 좋은 데서 그냥 재갖고 중량을 조사했더라. 그럼 뭐예요? 이건 다시 조사해야 될 행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조사를, 그러면 첫 번째 나갔던 A. 자, 1차 조사를 갔던 손해평가반이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자한테. 그러면 계약자는 보험 가입자죠. 가입자는 이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농협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이 보험회사는, 농협에서는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죠. 뭐 이거 재조사 요구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험회사는, 회사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 있는데, 두 글자가 뭐다? 다른.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라는 것은 얘들이 아닌 다른 평가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또 가면 안 되겠죠. 아니, 또 이 사람을 보내게 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사장님, 그때 설명드릴 때 네네 잘하시더만 뭔 또 재조사를 했어? 무슨 일이 뭐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롭게, 공정하게 한번 봐주십사라는 겁니다. 재조사. 왜냐면 이거 자꾸 문제가 좀 이따가 이 지금 전수, 표본, 재조사, 검증 이런 거 있죠. TA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막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먹으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개념만 잡으셔야 돼요. 그죠? 이 업무 방법은 목적은 뭐예요? 그죠? 공정성 확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표본관을 골고루 정하고 하는 건 뭐다? 공정성, 손해평가할 때 공정성 확보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의 정의는 뭐예요? 보험 대상 농작물. 즉, 보험 가입 안 한 데 가서, 이거 개수, 뭐 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낙과수 세고 있습니다. 예, 보험 가입 안 했어라? 그래도 일단 셉시다. 정신 나가는 놈이죠. 그쵸? 어떤 데 가서 센다고? 보험 대상 농작물, 보험 가입한 놈한테 가서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손해평가예요. 근데 지나가다 차 세우고, 야, 낙과수 세세 이라고 센 사람 있죠. 내가 보기에는 조금
계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에 가서 보상하는 재해로 그 피해를 확인하고 또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까지. 그런 과정들을 뭐라 한다? 손해평가라고 한다. 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구 있다? 뒤에 나옵니다만 3명이 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있습니다. 이 3사람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검증 요소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